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고용은 혹한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노동부는 2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17만 5천 명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14만 9천 건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전월 6.6에서 6.7%로 14개월 만에 처음 증가했습니다. 혹한으로 약 60만 1,000명의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고용은 6천 명이 증가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시는 2월 고용 호조 등으로 인해 다우와 S&P 500 지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우려가 다우와 S&P의 상승폭을 제한했고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30.8포인트 0.19% 오른 16,452.72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1포인트 상승한 1,878.04로 맞춰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15.9포인트 0.37% 하락한 4,336.22로 장을 마쳤습니다. 3대 지수는 그러나 주간 기준으로 모두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가스 공급 중단 경고를 둘러싼 불안 심리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전일 대비 1.12% 내린 6,712.6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는 2% 급락한 9,350.75에 프랑스 각 40 지수도 1.15% 밀린 4,366.42에 문을 닫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악재 속에서 진정되는 듯했던 유럽 증시는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인 가스프롬이 대금 체납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가스 공급 중단을 경고하자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2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월 무역 수지 적자가 총 391억 달러로 전달을 대비 0.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은 385억 달러와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수출은 기계류, 항공기, 의료 장비 등의 해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달보다 0.6% 늘어난 1,928억 달러였으며 석유 수입이 9%나 급증하면서 전체 수입도 2,316억 달러로 0.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의 2월 무역 수지가 뜻밖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18% 이상 급감한 데 따른 겁니다. 중국 해관 총선은 중국의 2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나 줄었다고 얘기했습니다.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치를 뒤엎는 결과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0.1% 늘어나 시장 예상치인 7.6%를 웃돌았습니다. 이에 무역 수지는 총 229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월 무역 수지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해관 총선은 중국 설인 춘제 기간이 지난해와 달라 일부 왜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지난달 CPI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달 CPI 상승률 2.5%보다 낮으며 전문가들의 예상치 2.1%도 밑돌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연간 CPI 상승률은 참고로 3.5%입니다. 이날 함께 발표된 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 하락했습니다. 전달 1.6% 하락보다 낙폭이 더 커지며 24개월 연속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혹한과 이상 한파에도 불구하고 2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17만 5천 명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로써 연초에 흔들렸던 미국 경제 지표는 혹한으로 인한 일시적 부진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증명됐는데요. 이에 S&P 500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냈고 다우도 같이 올랐습니다만 상승폭이 상당히 미미했고요. 나스닥은 아예 떨어지는 등 고용지표가 잘 나온 것에 비해서는 뉴욕 증시가 혼조 정도로 마친 것이 조금 아쉬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자 독일 닥스 30 지수는 아예 2%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가스 회사인 가스프롬이요, 우크라이나 쪽에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긴장감이 다시 커진 것이 원인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16일입니다. 크림자치공화국이 러시아의 귀속을 결의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16일 날 하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긴장감, 민감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3월 둘째 주를 맞게 되는데요. 지난주 후반 보면 코스피는 1980에 닿으면 밀리고 닿으면 밀리는 변동성만 커지고 탄력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반면 코스닥은 7개월 만에 540선을 넘더니만 올해 연중 최고가를 매일매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의제 쏠림 현상이 이번 주에 약간 완화되면서 대형주가 매기를 받을 수 있을지요. 올해 첫 동시만기도 이번 주에 있습니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3월 둘째 주, 이제 곧 막이 열리겠네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혜리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국 시청자 여러분, 해외 여러분, 각 증권사에서 앞전고 하시는 우리 동료 여러분, 펀드 매니저 여러분, 해외 증권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1980까지는 가보는데 중가상 회복은 못하고 있습니다. 변동성만 그냥 커질 뿐 탄력은 확실히 둔화되는 거래소와는 달리 코스닥은 참 어찌리 잘 가는지요. 주말에 또 고용지표까지 잘 나오면서 S&P 500도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 올해 첫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주간이기도 한데 파생 쪽의 자세한 전략을 포함해서 이번 주 주간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코스닥이 워낙 잘 가죠. 잘 가는데, 코스닥 간다는 게 이제 코스닥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인데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를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한번 올려봤는데요. 계속 이제 똑같았죠. 이제 작년 11월부터는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이 움직이다가 또 갑자기, 또 3월 초부터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데, 초부터 이제 우리 3월 초부터 코스닥과 코스피가 따로 움직여요. 따로 움직이는데 제가 볼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거로 봐서는 코스닥과 코스피가 이제 같이 움직일 때가 따로 움직일 때가 꼭 사고를 조금 많이 쳐요. 어떤 사고를 치냐면 우리 개인에게 굉장히 해가 되는 그런 사고를 많이 쳤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간 여러분 코스닥 수익이 많이 낮겠습니다만은 우리 개인들 종목이 많이 안 나가지고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물망차도 오버슈팅 이런 부분은 항시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빨리 올라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가는 길 아는 길도 되돌아가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코스닥 종목들을 쭉 한번 봤어요. 과연 이 코스닥 종목들이 정상적이냐 볼 때 역시 코스닥 주식도 대형주 위주입니다. 대형주 위주로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코스닥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워낙 거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물론 코스닥 주식이 뜨는 좋겠지만 코스닥의 거래가 워낙 없다. 그 코스닥 주식이 우리가 사실 주식이 뜬다면은 기관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코스닥을 사가 뜨느냐 그걸 한번 볼 필요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는 게 거의 없이 뜹니다. 이게 이제 왜 무슨 일이냐면 이게 이제 소수 몇몇 기관들이 코스닥을 이제 끄집어 올려가지고 여러분의 시선으로 이제 주가에 쪽에 돈을 좀 땡기고자 하는 그런 정부적인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간 우리가 보통 주가가 뜨면 보통 사람들이 수급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매수가 있어야 뜬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상태에서 코스닥을 띄운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을 한번 코너로 넣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길도 꼭 들어가시기 바란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이 큰 사고가 있죠. 여러분 옵션 선물 만기일입니다. 옵션 선물 만기일인데 우리 개인들이 계속 물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80포인트 이 자리는 계속 저항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쉬거나 풋을 부르짖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좀 빠질 것 같아요.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볼 때 6, 7포인트 마이너스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영업일수 4일인데 굉장히 폭풍전야입니다. 여러 가지 폭풍전야가 있겠지만 일단 구름의 변곡점이 이제 붉은 구름으로 바뀌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상승의 전제가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이 두 개 다 이제 상승을 해야 되는 이제 기준선이 상승을 이제 바로 하지 못합니다. 바로 하지 못하고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이틀 남았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만기 전후에 해가지고 기준선의 상승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상승 자체가 전환선하고 동반하면은 주가가 이제 크게 치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볼 때는 치고 가는 것보다 한번 아래 위로 다 한번 우리 개인들을 다 한번 죽이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옵션 만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들의 개인의 옵션은 콜 매도, 풋 매도 이제 올라가는 쪽도 개인들을 돈을 안 매겨줄 것 같고요. 내려가는 쪽도 돈을 안 매겨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들이 선물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들만 하방이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상방이거든요. 그런데 이 옵션 부분도 반대예요. 그래서 결론은 개인들을 탈탈탈 끼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옵션 자체가 아래 위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물리면은 특히 뭐 옵션은 하지 마세요. 그 선물은 물려도 장중에 풀릴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계속 아래 위로 효과를 계속 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응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견디는 자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목균형표는 일단 전환선과 기준선에 방금 이야기했던 멀어지는 부분에서 조정 타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 타임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를 보고 액션을 취하라. 요즘 뭐 보고 액션 취하면 늦죠? 뭐 보고 액션 취하면 무조건 늦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보고 액션 취하지 마. 사전에 조금 토박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주가가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코스닥 뜬 거는 인위적으로 뜬 게 눈에 너무 뚜렷합니다. 구름이 이렇게 두꺼운 상태에서 주가가 뜬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것도 갭 상승으로 양봉을 낸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어떠한 외부 세력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외부 세력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주가가 나중에 굉장히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량을 확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자산에 최대한 줄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장도 당연히 오늘 쉬어가는 날입니다. 주식이란 게 콜 게임이죠. 위쪽으로 올라가야만 먹는데 내려가는 건 못 먹습니다. 물론 선물은 푸시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크게 먹을 자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주식 매수는 21일 평이 다 있는 그런 시점에서 오셔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절대적으로 주식 사는 거는 좀 자제하시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코스닥이 떴으니까 또 코스닥 계열주 뜬다고 거품 물 것 같은데 절대 여러분 코스닥은 많이 하는 주식은 절대 아니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네이버 주식이 조금 쉬죠. 참 요즘 그 삼성전자 주식 그리고 네이버 주식 이 두 종목이 전체 장을 다 오락가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염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나 네이버가 우리가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이 물론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지만 참 난감하다. 난감하다는 것은 조정받을 타임인데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사는 타임 아니고 최대한 현금에 집중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선물 자체가 여러분 볼륨주 상단에 다 해가지고 계속 있습니다. 상단에 다 있는데 지금 그 볼륨주 밴드 보면 계륵이에요.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런 템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템포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해지 매매인데 해지 매매 1분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선물하시는 분들도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얼마 라인에서 콜해라, 얼마 넘어가면 푸대라 그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쉬어가는 부분.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부터 매물이 그 6월물이 많이 됐어요. 지금부터는 3월물은 서서히 안 하고 6월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했듯이 코스닥은 사는 게 거의 없다. 외국인 기관이 안 사는데 주가가 왜 뜨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수급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코스피는 여러분 당연히 하나금융지주 한번 봤는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적극적입니다. 하나금융은 자정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네이버 두 종목의 주가의 상승 이 부분 보면 하루의 장세가 거의 움직이는 걸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피벗은 당연히 여러분 보다시피 월피벗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월피벗 자체가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이 대응하기 조금 힘든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인데
예, 월피봇 지금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월피봇 자체가 양문을 내다가 서서히 음운을 낼 오늘 가능성이 높다. 양전환에서 음전환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음전환이 1950포인트예요. 1950포인트까지는 오늘 안 내려가더라도 시가는 위협하지 않을까. 월봉 시가는 위협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1970포인트 무너지면 하방 쪽으로 여러분 보다시피 1960까지 열려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1960까지도 한번 잘하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위쪽은 제가 볼 때는 뭐 1990은 아닌데 제가 볼 때 1960은 오늘 한번 보고 심하면 60도 한번 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냉철히 강세 타임에 현금화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도전주 지수, 나스닥, S&P 반도체 부러워요. 지수가 부럽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코스닥도 그렇지만 대형주 추세에 가는 이런 부분이 부럽다 이렇게 봅니다. 그 대신 상해 증시가 아직까지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우리나라 증시가 역시 상해 증시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을 배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가 장은 해 뜨기 전에 어렵고 이제 61일평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61일평이 돌아온다는 건 여러분 아다시피 주가의 상승이 61일평에 도전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60평 상승을 한번 민감하게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61일평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한데 이 강해도 61일평 이격이 너무 크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61일평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주가 자체가 밀리면 되지만 이격 자체가 너무 클 때는 여러분 항시 조금 단기간의 조정을 깊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정이 보통 상승폭의 38%는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 있다. 보통 61일평하고 동반된 자리에서 주가가 단등해질 때 61일평가 멀 떨어진 상태에서는 주가를 굉장히 여러분께 신중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물 만기인데 이 선물 만기가 이번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주식은 별로 없는데 주식은 별로 없는데 선물이 저 옵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옵션이 어마어마한 옵션이 이번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옵션 때문에 이번 주가는 여러분 좀 쉬었으면 해요. 쉽다. 물론 옵션 갖고 있는 분들 양빨래판을 거는 그런 부분은 소량으로는 괜찮지만 우리 개인들의 옵션이 너무너무 계약 수가 콜과 풋에 5천 계약씩 이상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걸려있어가지고, 굉장히 데미지를 조금 많이 입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풋이, 쉬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조금, 특히 일목균형표상으로, 이번에 이제 큰 기준선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 기준선의 상승과 선행 스피드에 떨어지는 이 부분이 해결한 다음에 서서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다른 거 보라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저는 이번 주 내내 푹 쉬어가는 한 주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가 너무 어렵다, 옵션 선물회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저는 여러분 분입니다. 정성전놈 시청입니다. 네, 의외로 잘 가고 있는 코스닥조차 대형주 위주로 움직인다는 사실 명심하라고 하셨고요. 그렇지만 코스닥은 61일평과의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하자고 당부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60포인트까지의 하락 조정을 예상하셨고요. 네이버, 삼성전자 쉬고 있지만 아직 살 타이밍은 안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껴있는 이번 한 주 전체적으로 쉬어갔으면 하셨고 동시만기 앞두고 옵션 매매 역시 자제하자고 해주셨죠. 지금까지 청송촌놈 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멘토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닥이 200일선 돌파 이후에 상승 탄력이 좀처럼 꺼지질 않고 있는데 시총 상위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3인방을 잘 보자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리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날 정보 보안 관련주 이니텍 중심으로 단기 매매하자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니텍 같은 종목을 시가에 따라 샀다면 살짝 물려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홀딩 관점에서 바라봐도 좋을지 AS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일단 코스닥의 현재 위치 자체가 저항선도 한 방에 뚫어버리면서 예측할 수 없게끔 각도 자체를 상당히 격하게 꺾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시장은 지수보다는 종목별 수익 구도의 포트를 구성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미국의 데이터링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옵션 만기일에 대한 그 시장 자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구조로 진행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정에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코스닥 시장을 좀 볼 때 시총 상위 종목들 현재 1위가 셀트리온이 49,650원, 49,650원. 그러니까 3월 달에 최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현재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만 원을 지난주 금요일에 안착한 이후에 역사적 신고가가 5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반도체의 역사적 신고가가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2010년 7월에 경신한 58,000원이 그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 신고가를 돌파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가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윗꼬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어느 정도 길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세 종목들 체크를 하시면서 코스닥 시장 대응하시는 게 현재 시장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121선에서의 기술적 흐름이 음봉을 그리면서 지금 두 번째 맞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이제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기술적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그리고 그동안에 추천을 드렸던 패턴이 단기 급락 후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종목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종목들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거의 대부분 적동이 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와줬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종목들이 급락 후에 기술적 반등을 했던 종목들이 조정권에 들어올 확률도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동일한 패턴보다는 새롭게 단기성으로 치고 빠질 수 있는 테마 섹터 쪽으로 눈을 좀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일단은 NC소프트나 코나홀딩스, 썬데이토즈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차익 실현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테마 쪽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개인정보 관련주들이죠. 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4월에 있을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 같은 보안 입법이 이제 4월에 국회를 통해서 추가 논의가 예정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니텍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주들 상황, CQ보나 한국전자인증, 모바일 리더 같은 그런 테마스톡 쪽으로 좀 관심을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장주격에 있는 이니텍이 약간 추춤하는 모습이 좀 나와졌었죠. 그러면서 모바일 리더는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탄력적인 흐름이 좀 나와줬지만은 기타 종목들이 강한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상하폭의 진폭이 좀 나왔던 것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4월 달에 있을 입법이 개인정보 관련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예전에 제가 체크해드린 제4 이동통신 관련주들하고 비슷하게 이끌어 나간다라고 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정몽준 관련주들, 코에이텍을 중심으로 해서 추천을 좀 드렸었고 한국내화라 종목, 그리고 정몽주 관련주들 발굴을 해서 또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좀 드렸었는데 이 한국내화가 추천드린 대비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었죠.
여기 대표가 일단 정몽준과의 그 의원과의 친인척이라는 걸, 그러니까 저희 고객분들이나 회원분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한국내화는 기관 수급 때문에 상당히 좀 단기간에 급등을 좀 먹지 못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고 좀 짜증스러웠던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상승시마다 기관들에게 물량 폭탄을 좀 넘겨주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기관 수급이 거의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제2의 한국내화를 또 한 번 일단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정몽준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코엔텍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경고 종목에 다다를 만큼 일단은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 21선의 위치에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기 급등을 위한 종목이 아니고 눌림시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해서 새누리당의 경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의 차이에 따라서 급등락이 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코엔텍이나 한국내화 그리고 현대통신 이런 종목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종목으로 좀 모아가시는 게 리스크 차원에서도 좋고, 일단은 수익률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내화가 많이 오른 이유가 정몽준 의원의 친인척 관련해서 인맥주로 상승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한국내화의 최대 주주가 일단은 김군수라는 분이십니다. 김군수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친인척 관련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크게 상승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같은 분입니다. 자, 잠시 보면은, 한국내화도 김군수란 분, 그리고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김군수, 그러니까, 지금 보면, 58.11%, 김군수의 4위인이 지금 퍼스텍의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한국내화는 물론 추가 상승 여력도 있고 아직까지 좋은 추세로 이어나가고 있지만은 퍼스텍 이런 종목은 작년도 영업이익까지 증가가 되면서 그리고 군 감축 최대 수혜주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육군 감축에 대한 국방부 브리핑이 있었는데 병력 감축을 하면서 무인 시스템으로 그 병력을 대체한다는 점, 그게 바로 퍼스텍이 가진 최대 장점 그리고 기술이기 때문에 그 정부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한국내화와 같은 재료를 가지고 정몽준 섹터 내에서의 마지막 후발주자로 급등을 연출했다는 점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량 확보 측면에서 2,000원 초반대 모아가는 전략으로, 그리고 전저점이죠. 전저점 1,770원이 이탈 시 손절하는 전략으로 해서 2,800원대 매물벽이 모여있는 부분까지 한번 급등을 먹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모아가는 퍼스텍 더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존 정몽준 테마 하면 떠올릴 수 있는 3인방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내화와 최대 주주가 동일하면서 육군 군병력 감축 수혜를 또한 받을 수 있는 퍼스텍을 오늘 추천해 주셨습니다. 2,000원 중심으로 지금부터 서서히 모아가자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커 멘토님의 의견이었었는데요. 주말엔 미국의 고용지표는 좋았지만 중국이 오히려 걱정스럽습니다. 중국이 사실 금요일장에서 회사채 시장에 첫 디폴트가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우리에게 전해주며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주말에 2월 무역 수지도 수출이 급감해 안 좋았고요. 물가도 거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중국장 움직임이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